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정말 진정한 여름입니다. 매년 이렇게 더위가 찾아오는 이맘때면은 넘치는 활력으로 제주의 여름 바다를 또 우리의 배를 채워주는 녀석들이 있죠. 오늘 콘텐츠 안테나의 콘텐츠이기도 한데요. 자, 오늘은 제주의 한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함께 해주실 세 분 먼저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짙은 어둠 속에 혼자 불빛을 찾아 끝없이 시원하게 부서지는 파도를 만나 난 춤추네. 오징어 나는 오징어 나는 파도 속의 댄서. 오징어 나는 오징어. 본격적으로 이제 제주 한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저는 먼저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한치가 왜 한치일까? 저는 어릴 때부터 궁금했었는데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제주 그 한치의 다리가 한치밖에 안 돼서 한치다라고 한다. 네. 혹시 맞아요? 일단은 비유적인 표현이고요. 네, 다른 일반 오징어보다는 다리가 짧아서 마치 약 한치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한치라고 불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치의 그럼 정식 명칭이 뭔가요? 한치가 제주도에서 불리는 여러 종들이 있는데요. 연체동물문에 있는 그 두족강 그리고 패한목에 있는 꼴뚜기과에 속한 종들을 제주도 분들은 이제 한치라고 불리더라고요. 그 꼴뚜기과에는 총 7종이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한 4종 정도 창꼴뚜기, 그다음 화살꼴뚜기, 네, 그런 꼴뚜기류를 지금 제주도에서 한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한치가 그러면 어느 쪽에서 이렇게 오는 건가요? 분포 지역은 호주뿐만 아니라 뭐 말레이시아, 필리핀, 그다음에 동중국해, 그다음에 저쪽 일본, 심지어는 러시아까지도 분포를 하고 있고요. 수온에 따라서 이제 이동하는 그 플랑크톤이라든지 그 먹이 따라서 밑에서 이제 우리 제주도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치에도 종류가 따로 있나요? 네, 한치도 아까 박사님께 말씀해 주셨지만 창꼴뚜기 그리고 화살꼴뚜기라고 해서 저희 낚시꾼들 사이에서는 동해한치, 제주한치로 이제 별칭을 붙여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서식 환경에 따라서 이제 잡히는 계절도 다르고 산란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모양도 살짝 이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한치는 여름 지금 수온 20도가 넘어가는 지금 시기에 지금이 제철이고 동해안치는 한류성 어종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고 그리고 동해안치는 오히려 봄철에 산란을 하고 올 봄에도 강원도 고성에서까지도 이제 동해안치가 정말 많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둘의 생김새도 좀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가장 윗부분에 있는 모양 이제 화살과 창 그 연상을 하면 되는데 동해안치는 얇고 위에가 세모난 화살의 모양이고 제주한치인 창꼴뚜기는 널쩍한 몸뚱에 이렇게 해서 이제 창 모양의 이런 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분할 수 있으시겠어요? 저요? 아니요. 저도 안 돼요. 네, 제가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가 꼴뚜기 또 오징어 또 한치 이걸 좀 구분하는 방법을 좀 오늘 알았으면 좋겠는데 네. 그 박사님이 직접 퀴즈를 준비해 오셨대요. 사진까지 이렇게 네. 가져오셨다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4장의 사진이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데 네네. 자, 아시겠습니까? 네, 전 2가지는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뭐하고 뭐 하세요? 한치랑 무늬오징어요. 자, 그러면 한치가 몇 번째? 한치는 첫 번째고요. 네. 무늬오징어는 3번째입니다. 맞나요? 아, 자, 일단 그렇게 얘기하셨고 승윤 씨는? 다 알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아, 그러네요. 저 같은 경우는 한치가 제일 끝에가 한치 같고 4번째가 한치 같고 3번째가 약 무늬 오징어. 제일 그다음에 2번째 게 갑오징어, 첫 번째 게 살오징어. 그럼 네. 저는 정정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한치고 2번째가 무늬오징어입니다. 맞나요? 어떻게? 누가 정정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제일 왼쪽에 있는 첫 번째 게 그 지느러미 보시면 창 모양 있는 저거는 동해안치가 아니고 이제 제주안치인 창오징어. 2번째 게 갑오징어. 3번째 게 눈가에 있는 저 파란색 무늬 보이시죠? 저 무늬 있는 부분. 그리고 죽었을 때 무늬를 발산한다고 해서 무늬오징어라는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마지막 게 살오징어입니다. 정답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왜 그래 하세요?
정답을 근데 너무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예. 일단은 아까 그 지느러미 모양이 진짜 창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예, 창 꼴뚜기가 이제 첫 번째 사진에 있는 오징어. 그게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주 한치.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갑이 있는, 갑이라고 하는 딱딱한 그런 뼈대가 있는 오징어인 갑오징어가 이제 두 번째인데요. 실질적인 명칭은 참갑 오징어라고 보시면 예,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도 예, 무늬 오징어라고 하는 여기 예, 네, 흰 꼴뚜기가 세 번째고요. 네 번째로는 네, 살 오징어, 예, 그렇죠, 살 오징어. 그 지느러미가 그 뭔가 비교를 했을 때 7대3 정도의 비율을 나타내는 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오징어입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저 지금 세 번째 있는 무늬 오징어. 지금 저 오징어는 암놈일까요, 순놈일까요? 와, 이걸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요? 네. 저는 암놈. 그럼 저는 순놈이요. 지금 등의 모양을 보시면 가로로 이렇게 줄이 보이시죠? 가로로 되어 있는 거는 순놈으로 저희는 이제 판단을 하고 물방울 모양, 저 가로 무늬가 없고 물방울 모양으로 점들이 도트식으로. 네, 네. 그렇게 찍혀 있는 거는 암놈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낚시하다가 저희가 잡게 되면 암놈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방생을 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알고 계시면 저희 낚시하다가 어떻게 보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도 암놈은 다시 놔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무늬 오징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스. 미스이까라고 하는 네. 거죠. 네. 네. 원래 일본에서의 정식 명칭은 아오리이카고 규슈 지방에서가 이즈이카라고 불리고 이제 그 규슈 지방의 그 방언이 제주도로 넘어오면서 그냥 미즈이카가 미스이카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하면서 이제 오히려 낚시꾼들은 저희는 미쓰리 잡으러 가자 이러죠. 네. 실제로 제주에서 많이 잡혀요? 무늬오징어는 봄철에 산란을 할 때 저희가 1차 시즌 낚시꾼들한테 1차 시즌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산란이 끝나고 나면 한치 시즌 될 때까지는 무늬오징어 안 잡힙니다. 그러다가 이제 8월 말 9월 달부터 이제 또 겨울 봄철까지 계속해서 이제 많은 개체수가 정말 많이 잡힙니다. 아까 승윤 씨가 제주 한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산란 시기다. 네. 하셨는데 보통 어류는 산란기에 맛이 더 떨어져서 잘 안 먹게 이렇게 하는데 한치는 좀 다른가 봐요. 지금이 제철이잖아요. 그걸 삶아 먹었을 때 풍부한 맛은 진짜 진짜 맛있습니다. 제주도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징어가 보리밥이면 한치는 쌀밥이고 한치가 인절미면 오징어는 개떡이다라는 아주 중요하고 네, 그런 속담이 있듯이 한치는 정말 너무 맛있고 사실은 산란기 때 더 맛있다라고 정설로 나오긴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입맛이 갑자기 돌아왔습니다. 네. 진짜 얼마나 제가 맛있길래. 배가 네. 그래서 저는 소장님이 오실 때마다 좀 기대하면서 좋은 게 뭐냐면 뭔가 꼭 맛있는 걸 가지고 네. 오시더라고요. 네. 오늘 주제가 또 네. 한치다 보니까 한치를 또 직접 네. 배를 타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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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오셨잖아요. 네, 제가 한치배를 타봤거든요. 근데 한치배를 안 탔으면 정말 후회할 뻔했어요. 일단 해가 떨어지면 한치 잡기를 시작하는데 일찍 나가신대요. 일찍 오라고 하는 거예요, 6시에. 왜 이렇게 일찍 오냐라고 물어봤더니 먼저 좋은 자리를 가서 선점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한 15분이면 가긴 하는데 가서 닻을 내려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 5번 정도 낚시를 올리는 건 시켜봐요. 다 시키면 이제 한 1시간 정도는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그럼 그때 바다도 보고 제주도 보고 이제 밖에서 또 제주라는 섬을 보는 게 되게 이색적이더라고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는데 저는 약간 한 6시간 해외로 여행을 갔다 온 기분이었어요. 너무 좋고 이제 해가 완전히 떨어지는 것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걸 보니까 약간 자기 반성의 시간도 좀 갖게 되고요. 이제 불이 켜지면 그때부터 정신없이 막 계속 낚시줄을 내렸다 올렸다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치를 2시간 만에 제가 낚은 게 10마리였는데 5마리가 한치였고 5마리가 살 오징어였어요. 네, 그 재미가 있더라고요. 2시간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고 아무튼 네, 한치와 오징어 2개를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이제 네. 전문가분들이시니까 저는 알거든요. 뭐가 한치고 뭐가 오징어인지 이제 맞춰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진경 소장님께서 직접 배를 타고 잡아오신 그런 한치를 지금 좀 먹으면서 정말 일반 오징어와 맛이 어떤지 좀 한번 비교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앞에 이렇게 우리 소장님께서 고생해서 잡아오신 한치가 차려져 있습니다. 저는 회인 줄 알았는데
숙회네요. 이거 이제 삶아서 오셨어요? 네, 일단은 제가 배를 탄 지 이제 만 이틀이 거의 다 돼가고요. 네. 바로 손질해서 냉동시키면 사실은 한치는 냉동시켜도 크게 부패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많이 바로 횟감으로 손질을 해서 냉동시켰다가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배낚시 가가지고 한치 5마리, 살 오징어 5마리를 준비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코로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안전하게 예, 익혀서 갖고 왔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 살오징어와 한치를 구분해서 지금 담아 놓으신 거잖아요. 네. 이것도 우리가 구별을 해야겠네요. 네, 맛으로 오직 네. 드셔보시고 해야 되고요. 네, 이렇게 삶아 놓으면은 이렇게 하나는 한치고 하나는 오징어거든요. 네. 어떤 게 살오징어고 하나는 한치인 거 여기 아시겠어요? 뭐 아시겠죠? 네, 저만 저는- 모르는 좀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보면은 이게 창 모양이 네. 되는 파- 거고. 살 반대로 오징어. 들으시면 네. 될것 같아요. 네, 이게 나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쵸. 네. 얘가 화살 오징어. 그리고 이 이게 친구가 한치지. 이렇게 네. 네. 머리가 크고 이제 몸통의 반 정도를 덮었잖아요. 네. 약간 창이라고 하셨지만 마른 모도 살짝 보이고요. 이걸 한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근데 좋을 것 같아요. 오징어보다 한치가 더 크네요. 근데요, 제가 실제로 이 두 오징어를 낚았을 때 크기가 거의 똑같았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가 다시 껍질 벗기고 손질을 할 때도 크기가 거의 똑같았어요. 근데 물에 데치는데 이 화살 오징어가 확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일단 한치가 좀 더 담백하고 감칠맛이 많이 나고 부드럽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오징어는 좀 더 질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얘네가 물에 데쳤을 때 확 줄어요. 그러면 조금 더 질겨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이제 드셔보시고 어떤 이거 게 중요한 한치고? 힌트네요. 네. 질긴 게 네. 아마 오징어일 거고. 네.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리고 한치는 그 글루탐산 같은 그 유리 아미노산이 다량으로 함유가 돼 있어서 아미노산계가 다량 함유가 돼 있어서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고 감칠맛이 나고 담백한 맛이 더 돌고 거기에다가 오징어보다 훨씬 부드럽고 담백하고.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처음 드시는 거죠, 지금? 아니, 예, 그렇죠. 이게 처음이죠. 드셔보세요. 아실 것 같아요. 저도 알겠네요. 확연히 차이가 나요. 네. 그 꼬들꼬들한 맛이 식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고 이제 전체적인 맛이 더 달큰한 맛이 씹으면 씹을수록 달큰한 맛이 배어드는 자, 그러면 게 있어요. 한 분씩 한번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사님. 저는 그냥 살아있을 때 모양을 가지고 분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놓으니까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힌트라고 할까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먹었더니 이게 한치고 이게 살오징어. 그러면 이게 큰 접시에 있는 게 한치. 네, 이게 한치, 이게 네. 살오징어. 저는 반대예요. 저는 이게 오징어고 뭐야 또 이 느낌이. 이게 한치 같아요. 자, 네. 저도 똑같이 네모난 접시에 있는 게 오징어, 작은 접시에 있는 게 한치. 자 정답을 공개해 주시죠. 두 분이 맞추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안 먹어봤지만 일단 색깔로 그리고 제가 직접 손질하고 데쳤으니까 지금 저는 어떻게 안 먹어봤는데 어떻게 알았냐면요. 한치와 오징어를 같은 온도와 같은 시간에 똑같이 데쳤거든요. 색깔이 근데 다르다. 색깔도 일단 다르고 얘가 훨씬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들어서 여기 두께가 조금 더. 손질했을 때 이 몸통의 두께는 생이었을 때는 거의 비슷했거든요. 근데 데쳤을 때 얘가 좀 더 두꺼워졌잖아요. 얘가 더 줄어들면서 더 여기가 더 통통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색깔도 조금 확연히 차이가 나죠. 얘는 조금 더 누르스름한 빛을 띠고 얘는 더 아주 얇고. 하얀 빛을 띠고 그래서 저는 얘는 한치라고 생각합니다. 전 맛으로는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어요. 박사님 맛을 잘 모르시네요. 약간 배 채우시면 된다는 그런 게 아니세요? 네, 저는 솔직히 먹을 때 맛있는 걸 찾으러 다니면서 먹는 스타일이 아니라 살기 위해 먹는 그런. 확실히 그러다 보니까 네. 오징어가 좀 질겨요. 네. 식감도 그렇고. 저는 그냥 살아있을 때 모양을 비교하는 걸로. 그럼 그렇게 손질하는 것도 좀 다른가요?
어때요? 일단 제가 손질을 해본 결과 한치는 껍질을 벗기기가 너무 쉽거든요. 정말 쓱쓱 잘 벗겨지는데 이 살 오징어는 잘 벗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했더니 목장갑 하나 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장갑을 껴서 솔솔솔 문지르면서 하니까 잘 벗겨지지는 않아도 그래도 깨끗하게는 벗겨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대한 신선할 때 내장을 분리를 하는데 안에 뼈라고 하죠. 뼈죠. 예. 뼈로도 사실은 구분이 가능해요. 네, 한치의 뼈는 조금 더 통통하게 빠져 있는데 이 살 오징어의 뼈는 되게 길쭉하거든요. 그걸로도 한치와 살 오징어를 구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깨끗하게 씻고 내장 잘 제거해 주시고 한치를 횟감으로 드시려면 얘를 반으로 잘라서 여기 몸통을 반으로 잘라서 이 안에 다리를 넣고 돌돌돌돌 말아서 하나씩 포장해서 냉동실에 두면은 네, 그대로 꺼내서 그냥 이렇게 썰면 횟감으로 바로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승우 씨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가서 네. 바로 그 현장에서 먹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현장에서 드실 때 어떻게 손질하세요? 현장에서는 절대 민물이 안 닿게 합니다. 맞아요. 선장님이 네. 그 이야기는 하시더라고요. 한치가 이제 민물이 닿게 되면 아까 지금 먹어봤던 이 한치의 끝맛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민물이 닿아버리면 이 끝맛이 아예 없어져 버려요. 처음에 생물일 때 손질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바닷물로만 손질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바닷물을 뭐 냅킨이라든지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하고 이제 저희가 보관을 하거든요. 네. 그럼 세 분은 뭐 한치를 맛있게 박사님한테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아, 네. 두 분은 한치를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먹어야 좀 맛있나요? 저는 일단 회로 제주에서는 지금처럼 회로 가장 많이 먹는데 제가 직접 잡은 한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닷물로 손질을 하고 그리고 오징어의 결 반대인 가로 모양으로 제가 썰어서 근데 그 써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국수처럼 정말 얇게 슬라이스를 내지 않고 그냥 일직선으로 채 해서 써는 것처럼. 채 썰듯이 썰어서 국수 먹듯이 그냥 한 5개, 6개 조각을 한 번에 떠서 초장에 빚어서 이제 회국수 먹듯이 그렇게 합니다. 저는 뭐 뭐니 해도 제주 사람들은 가장 신선하니까 회로도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물회 가장 많이 먹지 않을까 싶어요. 물회, 네, 맞아요. 뭐 네. 한치물회 요즘 뭐 거의 다 더우시니까 뭐 이번 주도 뭐 한치물회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저는 제주도가 된장 베이스의 물회긴 하지만 제가 더 좋아하는 스타일은 지금 이제 식당에서 파는 한치물회는 약간의 고춧가루나 고추장이 들어갔거든요. 가미가 돼 있는데 정말 촌에 가면 할머니들이 된장만 풀어서 왜 썰어놓고 그렇게 만든 거에 한치 데친 거 넣어서 주는 그 한치 냉국을 저는 더 좋아하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확연히 고추장 베이스의 물회랑 제주도 물회는 확실히 다르고 된장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확실히 먹은 다음에 속이 막 아리잖아요. 그게 좀 덜하고 속이 편안한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소장님께서 어렵게 잡아오신 한치와 오징어 잘 드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고정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럴까요? 근데 100까지 채웠으니까 우리가 또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다시 들어가 봐야겠는데 요즘 밤에 바다를 보면 불빛이 휘황찬란해요. 네. 가로등이 맞아요. 켜진 것 마냥 그러니까요. 되게 예쁘기도 하고. 네. 이게 낚싯배, 특히나 이제 한치 낚싯배들이 밝히는 집어등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승윤 씨도 요즘 뭐 밤잠을 아예 그냥 잊으셨다면서요? 네, 거의 날씨만 좋다면 원래 여름에는 이제 남풍이 불면 제주시권에는 언제나 이제 바람도 안 불고 잔잔한 바다 상황이 되니까 저녁 한 5시, 6시만 되면 장비를 들고 어김없이 바다를 찾죠. 박사님 혹시 낚시해 보셨어요? 저는 배우고 싶었는데 네, 소질이 없어서 네, 저는 안 하는 걸로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낚시의 재미를 못 느껴봐서 왜 낚시를 왜 하나 싶었는데 여름 밤의 그 밤 낚시의 매력이 도대체 뭔가요?
솔직히 제주도 밤에 할 거 없어요. 밤에 이 코로나 시대에 어디 밀폐된 공간에 갈 수도 없는 거고, 밖에서 이제 가족들하고 연인, 친구들하고 가장 쉽게 저렴하게 가까운 바닷가 가면 즐길 수 있는 게 이제 한치고, 그걸 모른다 그랬을 때 일정 비용만 내면 배에서 이제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잡을 때 손맛, 그리고 먹을 때 입맛까지. 아니 다. 직접 네. 갔다 오셨으니까. 아, 네. 저는 좀 사실은 느끼셨어요? 낚시를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고요. 옛날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쯤에 탑동에 가면 여름 되면은 사람들이 진짜 빼곡하게 다 서부도까지 이어서 이렇게 가 있는데 한치 잡으러 그렇게 많이 가서 일찍 안 가면 정말 낮부터 다 자리를 잡을 정도로 그렇게 빼곡히 있어가지고 아빠가 낚시 한치 잡으러 가는 거 같이 따라갔어요. 근데 가면 저희 뭐 하냐? 책 들고 돗자리 피고 이제 버너랑 먹을 것 다 싸고 저희는 거기서 그냥 뛰어노는 거예요. 놀다가 뭐 친구도 만나고 동네 아이도 만나고 해가지고 저희는 아이들끼리 막 놀고 아버지는 날 한치 낚시하고 게다가 한치 낚으면 회 썰어서 먹고 또 친구들하고 놀고 뭐 어르신들은 소주도 같이 하시고 약간 그런 정겨운 추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아니 근데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도 잡히는 거예요? 네. 갯바위에서도 다 잡힌다고. 네, 네. 한치가 박사님은 아시겠지만 한치가 수온에 민감한 어종이다 보니까 그 수온이 맞게 되면 이제 가까운 갯바위까지 가에 들어오는 그 시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때는 저도 제 와이프랑 애를 데리고 이제 같이 가서 이제 한치 낚으면서 같이 놀고 있죠. 얘는 정말 육지에서 취재 올 정도로 진짜 한치를 낚으려고 하는 이제 갯바위에서 부둣가에서 그런 게 너무 특이해서 그런 게 신문 기사로도 막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네,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쫙 몰려 네, 있는 거기에 그 저는 진풍경이, 그때 예. 있었다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한치 낚시가 성행한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하던데. 네, 저 어떻게 보면 낚시의 성부다라고 하는 일본에서는 미리 예전부터 해서 잡았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제주도는 1980년 전후에 그때 이제 집어등이 만들어지고 집어등이 보급화되면서 그 전후로 나눌 수 있는데 1980년대 초반에는 이제 낚싯대 이런 부분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오동나무라든지 대나무를 잘라서 거기다가 이제 줄만 연결해 놓고 미끼를 뭘 쓸지도 모르니까 미끼도 살아있는 뭐 방어라든지 놀래미, 정갱이 같은 걸 잡아서 그 줄에 묶어서 그렇게 해서 낚시를 하다가 이제 1980년대 후반 되면서 집어등이 개발이 되고 그 사이에 또 낚시 기술도 다 선진화되고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제가 근데 오승희 선생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면 한치가 아까 보면은 제주시에서만 잡는다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네. 그 제주시 중에서도 좀 가장 많이 잘 잡히는 그런 포인트가 혹시 있을까요? 서귀포에서도 잡히긴 하는데 이 여름에 그 계절풍 영향 때문에 서귀포에서는 배가 뜨는 날이 많지가 않아요.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그래서 제주시 쪽에서가 많은 배들이 조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치 저희 그 선장님들이라든지 막 여러 군데 물어보면 제주시권을 회유를 한다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배들이 한치가. 그래서 신창 정도부터 성산포까지 그리고 멀게는 뭐 표선까지 해서 왔다 그 물때에 맞춰서 왔다가 갔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배들은 한치가 이동하는 거에 맞게끔 계속 선적지를 옮겨 다니면서 한치를 잡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일 많이 잡히는 포인트가 어디냐고요. 그 승민 씨가 잘 잡히는 저는 알려주기 싫은데. 많이 잡고 싶으면 배를 타고 나가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그냥 가족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즐기면서 한 두세 시간 정도 낚시를 하는 거는 안전 때문에라도 좀 안전한 그 편하고 안전한 포인트를 추천하고 싶고 제주시권에서는 어영 해안도로 어영 해안도로 용담 해안도로 예 거기 그 해안 초소가 있어요. 네네. 해안 초소 그 앞쪽에 가면 거기 갯바위도 안전하고 서쪽으로는 미수포구 하기에 있는 미수포구 네. 그리고 애월 내항 판포 뭐 두모리까지 해서 다 안전한 석축으로 되어 있는 방파제는 다 추천을 한다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보니까 위험해 보이긴 하던데 네. 테트라포트 네. 그 위에서 막 낚시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테트라포트는 지난 6월 달에도 성산항에서도 이제 한치 낚시꾼 나이 드신 분이 추락사에서 이제 돌아가셨고
작년에는 이제 삼양 그 해수욕장 옆에 발전소 앞에 거기가 고립이 되는 데예요. 만조가 되면 고립이 되는 데인데 거기 가셨다가 물에 차서 나오지 못해서 돌아가신 사건도 있고 밤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안전은 꼭 반드시 확인하고. 또 어떤 걸 좀 주의해야 할까요? 낚시할 때, 한치 낚시할 때 특히. 아까 탑동에서 하셨다고 했잖아요. 탑동에서 어렸을 때. 네네. 탑동에서가 예전에 정말 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예, 낚시라는 게 어쩔 수 없이 바늘을 사용하는데 뒤에 지나가는 사람이라든지 주변 사람 생각 안 하고 던지다가 바늘이 다른 사람 몸에 걸리고 그리고 이제 배낚시 할 때도 5개 달린 거를 큰 무거운 뽕돌을 갖고 던지실 거잖아요. 던지실 네. 때 그 날아가다가 근데 위험하더라고요. 예, 본인 팔에 걸리던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한치를 많이 우리가 먹으려고 한다면 많이 잡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네, 거의 맞아요. 한치를 볼 기회가 없었어요. 네, 네. 작년에 진짜 막 금치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통계청에서 이제 찾아봤더니 2018년부터 2018년도에는 873톤의 어획량을 보였고 그 다음에는 467톤으로 급감을 했고요. 줄었네요. 네, 근데 그게 재작년이고 뭐 작년은 제가 확실히 체감을 했으니까 작년에는 378톤이라고 통계청에서는 줄었네. 기록이 돼 있는데 아까 살짝 이야기했는데 또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작년에는 확실히 좀 안 잡히긴 했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체감하셨어요? 네. 네, 작년에는 진짜 입에서 욕 나올 정도로 정말 안 나왔어요. 진짜 정말 안 잡혔고 선생님 왜 이렇게 그 생산량이 급감을 한 건가요? 아무래도 뭐 그 해수의 수온이라든지 어떤 그런 영향에 의해서 아마 그렇게 그 양들이 조절이 되지 않나 싶거든요. 제주도에서 안 잡혔다고 하더라도 뭐 그 이전에 어떤 동중국해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일본 해라든지 또 심지어는 이제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주도를 약간 피해서 올라갔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네,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감합니다. 네. 저기- 작년에 네. 저희 한치 안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제주도 통영, 거제, 부산권에서 한치 엄청나게 나왔어요. 네,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올해도 지금 거기가 더 핫하고 제주도는 아직은 한치 시즌이 제대로 열렸다고 하지 않고 있어요. 아니 한치라는 게 수온에 민감한 생물이라고 네네. 하셨는데 이렇게 제주에서 많이 잡히던 게 네. 점점 위쪽으로 간다고 하면 네네. 이건 어쨌든 기후 변화에 있어서 좀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안 좋다기보다는 수온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도 바뀐다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심지어 뭐 예전 이제 한치는 아니지만 다른 어떤 그 해양 생물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이제 밑에서 뭐 필리핀이나 이런 열대성의 어떤 서식지에서 서식만 하는 그런 종들이 최근에 제주도로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심지어 또 제주도에서만 보이던 애들이 또 위에 쪽에서 이제 보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겼거든요. 네, 그런 시각으로 아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올해는 뭐 어느 정도의 한치를 수확할 걸 예상하고 계세요? 낚시꾼 입장으로서는 축복받은 한 해입니다. 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제 주변 지인들 하루 나가면 한 20kg? 20kg면 100마리가 넘죠. 5마리 정도로 1kg라 치는데 저녁 6시부터 가서 다음날 한 새벽 4시, 5시까지 일을 하죠. 그리고 저희는 가면 아까 해 떨어지고 나서야 낚시를 했다고 하는데 낮 한치부터 해요. 낮에도 잡혀요, 한치가. 그 대신 수심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건데 그때 하면 못 잡아도 10kg 이상씩은 지금 계속 꾸준히 잡는 것 같은데 어부 입장으로 봤을 때는 금액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싸지니까 네. 우리는 좀 싸게 저희는 좀 네, 소비자는 그럼 오늘 한치에 대해서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일단은 그 맛의 차이를 제가 못 느꼈다는 거에 좀 타격을 받았는데 그것보다는 불리는 그런 그들이 갖고 있는 진짜 이름 그런 것들을 좀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예전에는 한치가 원래는 오징어로 불렸던 오징어과로 불렸던 애들인데 지금은 이제 꼴뚜기과에 이제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오징어도 꼴뚜기로 이제 명칭이 바뀌고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사용했던 그런 명칭들이 이제 학계로 올라가면 네, 내가 이런 용어를 썼었는데 갑자기 이게 같은 종인가라고 이제 혼돈을 많이 일으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저 같은 이제 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연구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발을 나서서 좀 대대적으로 좀 알릴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아까도 얘기 나눴던 건데 정말
밤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낚시를 하게 되면 한치 낚시할 때 반드시 안전 규칙 지키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치 낚시가 여러 가지 장르로 즐길 수 있는 낚시다 보니까 그 과정 내에서 서로 상극이 되는 장르를 한 장소에서 하게 되면 서로 싸움 나는 일도 많아요. 그거를 서로가 양보를 안 해주면 반드시 싸움 나거든요. 취미로 즐긴다면 옆 사람하고도 이제 양해하면서 그렇게 올 한치 낚시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정말 다치지 말아야 되니까 안전 수칙 잘 지켜가면서 한치 낚시 잘 또 많은 분들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치 낚시를 다녀오고 좀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해가 지기 시작한 다음부터 한치는 수심 아래에 있어서 잘 보이지 않고 이 수심 위에 있는 생선들을 좀 봤는데 사실은 생선보다 가장 많이 본 게 해파리랑 쓰레기들이었거든요. 그 제주의 한치를 깨끗한 자연 환경에서 오래 살 수 있게 그거를 그 가치와 철학을 알려주면서 한치를 알릴 수 있는 저는 배를 탔으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그런 것들을 잘 메이킹을 해가지고 관광 상품이라든지 굳이 관광 상품이 아니어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주도에 밤에 놀거리가 너무 없잖아요. 즐길 거리가. 근데 가족하고 와도 너무 좋은 체험거리더라고요. 약간 내가 지금 늘 있었던 공간에서 잠깐 나와서 우리 가족이나 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서요. 저는 한치 배낚시 진짜 강추해요. 또 가려고요. 네. 가족들하고 즐기시는 거 맞죠? 네. 혼자 즐기시는 게 아니고. 자, 뭐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고 정말 짜증이 나는 계절 여름이긴 한데 그래도 이 여름이 반가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한치, 제주 한치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더위에 지친 사람들에게 이 제주 한치가 정말 싱싱함의 어떤 즐거움, 또 맛의 즐거움을 많이 전해줄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